뉴욕주 내 모든 성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게 된 가운데 이제는 일반 내과에서도 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. 한가족 의료원 강병철 원장은 지난주 뉴욕주 보건국으로부터 잔슨앤잔슨 백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플러싱 소재 정연희 내과도 6일 잔슨앤잔슨 백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저희가 뉴욕 주정부에 지난 12월 달부터 백신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다가 이번 수요일 날 잔슨앤잔슨에서 나온 백신을 소량 받게 됐습니다. 저 말고 다른 내과나 가정의학 선생님들도 이 잔슨앤잔슨 백신을 다들 조금씩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강병철 원장은 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환자들이 잔슨앤잔슨 백신 효과에 대한 걱정을 보이고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 강 원장은 잔슨앤잔슨 백신이 가장 늦게 개발됐고 변이 바이러스가 성행하는 남아프리카와 브라질 등에서 임상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효과 면에서 파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잔슨앤잔슨은 한 번 맞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서 비교를 했을 때도 모더나나 다른 파이저 백신도 2번을 맞아야 되는데 한 번 맞고 걸린 사람은 임상실험에서 제외가 됩니다. 2번을 다 맞은 사람을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예방률을 갖다가 나타낸 거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나오는 에피커시를 갖다가 했을 때는 잔슨앤잔슨이나 모더나나 파이저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 보고, 그리고 실제로 변종이 일어난 데서 임상 실험을 한 실제로 그런 어때요? 리얼 필드라고 하죠. 실제 상황에서 임상 실험이 근사하게 간 거는 잔슨앤잔슨이 훨씬 더 강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. 또 백신 부작용으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 전에 타이레놀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강 원장은 조언했습니다. 타이레놀이나 에드빌을 미리 먹어야 된다고 예방주사 맞기 전에 하신 분들인데 그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. 주사를 맞고 나서 몸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타이레놀을 먹는 걸 권합니다. 그 이유는 면역 반응은 염증 반응과 비슷한데 진통, 소염제 계통, 특별히 에드빌이나 알리브 계통의 약들을 먹게 되면 염증 반응이 줄여지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이론적으로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타이레놀은 소염 작용이 없기 때문에 타이레놀이 오히려 이론적으로 좀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. 최근 연구 결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어도 재감염 사례가 간혹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재감염되더라도 입원을 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런 재감염의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있습니다.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재감염됐더라도 심각한 상황, 그러니까 입원을 하거나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식의 심각한 감염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게 좋은 소식이죠. 강 원장은 최근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실험 결과가 좋게 발표되는 등 조만간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